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오늘은 최근 젊은 여성분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자궁경부암인데요. 아, 오늘은 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먼저 자궁경부암이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자궁은 체부와 경부로 구분되는데 질에 노출된 부분인 경부에 생기는 암이 자궁경부암입니다. 이러한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암 중에서 약 9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이제 매해 한 3천에서 4천 명 정도의 환자들이 새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궁경부에 암이 생긴 걸 자궁경부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. 사실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암이 이 하나가 아니잖아요. 다른 네. 질환들도 많죠. 네, 많습니다. 어떤 게 그 있습니까? 자궁에 생기는 암은 크게 자궁 경부에 생기는 네. 자궁 경부암, 네. 그다음에 자궁 체부에 생기는 자궁 내막암과 아, 그 자궁 육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. 어, 그 중에서 자궁 내막암은 네. 자궁의 가장 가운데층에 자궁 내강을 싸고 있는 막을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내막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, 그다음에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암을 자궁 육종이라고 합니다. 증상도 다르고 예후도 다 다른 것 같은데 네네. 원인은 이제 저희 주제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이다 보니까 이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? 네, 자궁경부암은 이제 환경암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네.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성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있습니다. 아, HPV는 이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한 감염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대부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경과를 봤을 때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지만 약 20%에서는 그 감염이 지속이 돼서 그 자궁경부암의 전암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은 바로 HPV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.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어야지 아, 암까지 갑니다. 근데 암 전 단계인 이제 상피내 종양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검진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러한 전암 단계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러스 잠복기가 네. 있는 건가요? 잠복기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감염이 돼 있으면 네. 세포의 모양을 조금씩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단계가 처음에는 상피내 종양 1기, 그다음에 2기, 3기, 그다음에 영기암, 그다음에 모양을 조금 더 변형시키게 되면 이제 자궁경부암 되는 것이죠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흔히들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을 때 네. 이상 소견이 나오면 내가 자궁경부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은 이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에서 그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 단계군요. 그렇죠. 네. 암까지 발견되기 네네. 전. 아,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소실되지만 대부분 나머지 20%는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20%는 어떤 경우입니까?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진행되는 20%가 따로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네. 보통 이제 자연 소실되는 것은 면역력에 의해서 이제 자연 소실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을 때 세포 모양에 이상이 없고 이제 바이러스만 감염된 상태라면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. 면역력과 좀 연관이 있다고는 보입니다.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성접촉에 의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궁경부암도 성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보면 네. 자궁경부암은 그러면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여성분은 걸릴 확률이 없는 겁니까? 자궁경부암은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된 원인이 이제 성접촉을 통한 그 HPV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게 100%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접촉이 없던 여성분에서도
자궁경부암이 아주 드물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. 아, 하지만 이제 주된 경로는 성접촉이기 때문에 성 경험이 좀 이른 나이에 있었다든가 뭐 관계 파트너가 네. 다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. 감염이 되는데 네네. 그렇게 보면 여성은 그러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데 남성분들은 그러면 또 바이러스에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? 바이러스가 네네네. 존재할 텐데 네, 어떤 맞습니다. 질환이 그러면 남성분에게도 생기는 겁니까? 남성의 경우에도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음경암과 같은 성기암, 그 다음에 항문암, 구강암, 그 다음에 성기 사마귀, 이제 보통 곤지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. 네. 이런 성기 사마귀 같은 이런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. 이것들은 이제 바이러스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보통 고위험군, 그 다음에 저위험군, 그 다음에 중등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번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한 10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위험군은 주로 성기 사마귀와 같은 그런 양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고위험군에서는 이런 암들 아까 언급한 뭐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음경암, 그다음에 구강암 이런 암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성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궁경부암에 걸렸다. 그러면 그 배우자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좋겠군요. 근데 뭐 남자들의 경우에는 네. 만약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, 뭐 성기 쪽이라든가,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치료를 받게 되죠. 그렇죠. 뭐 조기에 검진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증상이 불편감이 있을 때 보통 치료를 받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자궁경부에 암이 아니라 염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염증이 발전해서 또 자궁경부 암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자궁경부염도 상당히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. 네. 그래서 자궁경부염 자체가 이제 진행이 돼서 자궁경부암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자궁경부염이 심할 때는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좀 더 취약한 환경이 된다거나 이 환경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쉽게 세포 변형이 생기거나 어떤 그러한 영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뭐 자궁경부염이 있을 때는 제때 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. 그렇군요. 자궁경부암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? 네,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어떤 혈성 분비물, 질, 출혈 등의 비특이적 이제 출혈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병기가 진행이 되면은 성교 후 질출혈이나 어떤 월경 이외의 간헐적 출혈, 그다음에 네. 악취를 동반한 분비물 네.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질출혈은 초기에는 그 양이 많지 않지만 어떤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양이 많아져서 어떤 빈혈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고요. 어떤 종양이 커짐에 따라서 그것 자체로 인한 복부 압통, 뭐 불편감, 그다음에 뭐 빈뇨 증상, 뭐 배뇨 장애 등의 전이에 의한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. 혹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? 네,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궁경부암 진단 받은 환자분들 경우에 네. 약 20% 정도에서는 진단 당시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죠. 그런 증상, 분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에도 1년마다는 자궁경부암을 검사를 해주는 것이 또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그러면 몇 세 이상의 여성부터 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? 네, 보통은 한 만으로 20세 정도 이상, 보통 이제 대학생 나이가 되겠죠. 그래서 2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 요즘에는 성경험 나이가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20세가 되면은 저는 좀 그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좀 설명드리고요. 그다음에 간격은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1년 정도 간격이면은 충분하게 이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뭐 이상 소견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또 검진을 받아서 우연찮게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. 네네.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? 네, 자궁경부암의 치료도 다른 암과 같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네.
근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암으로 가기 전에 네.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에서 발견이 된다면 1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1기에서는 한 1, 2년 정도 경과를 봤을 때 면역력에 의해서 자연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2에서는 다시 정상 세포 모양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. 네. 뭐 상핀의 종양 2기나 3기에서는 보통 원추형 절제술이나 냉동 치료, 그다음에 어떤 고주파 치료 이런 그 자궁 경부에 대한 국소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러한 치료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보통 입원 없이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서 자궁 경부암이 됐다. 이렇게 되면은 그 자궁 경부암은 이제 임상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. 네. 뭐 1기부터 2기, 뭐 3기, 4기, 뭐 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종양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양이라든가 전이 병소에 대한 외과적인 치료, 네.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, 그다음에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과 같이 네.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것도 뭐 당연히 수술적인 요법이 들어갈 텐데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실 네네. 것 같아요. 자궁 적출을 혹시 하지는 않을까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네네. 그래서 네. 안타깝지만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사실 대부분이 자궁 적출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혼 여성에서도 자궁경부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일 때 아주 초기에서 아까 제가 1기부터 4기까지 네네. 나눴었는데 2기 이상에서는 자궁 적출을 꼭 해야 되고요. 그래요. 1기에서도 2cm가 안 될 때, 그 종양의 크기가 네. 2cm가 안 되고, 그 다음에 임파선으로의 전이가 없을 때는 이제 자궁경부 절제술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자궁경부만을 절제를 해서 이제 가입력을 보존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경우도 사실 아주 뭐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전이가 없을 때 이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러면 초기에 자궁 경부암 치료를 받으면 임신은 가능한 거네요. 네, 그래서 1기에서도 네. 많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자궁 경부만을 절제를 해서 임신은 가능합니다. 임신은 네. 가능하다면. 네, 임신은 가능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분만에 있어서도 분만도 가능하지만 네.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자궁 경부를 절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과적 합병증이 좀 증가될 수 있습니다. 뭐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산, 그다음에 그 조기 양막 파수, 그 양막이 그 조기에 터지는 경우죠. 이런 경우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가입력을 유지하는 수술을 해야지 또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상가적 합병증이나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자궁경부암까지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. 슬프네요. 그러니까 임신은 가능하지만 네네. 출산까지 네, 그렇습니다. 네, 될 확률은 뭐 출산도 높지 않을 수도 있다. 가능하지만요. 네. 이제 상가적 합병증이 그 자궁 경부가 없는 경우보다 높다. 있는 경우보다는 네. 없는 경우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혹시 수술 후에 치료를 하고 나서 관리만 잘하면 어떻게 좀 회복이 될까요? 관리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. 네, 그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 후의 사후 관리가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궁을 적출한 거에 대한 상실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기분상으로 좀 우울감이라든가 네. 또 최근에는 자궁 자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럼 아무래도 자궁 적출 후에 어떤 심리적인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자궁경부암 수술에 있어서 뭐 임파선에 전이가 있었다든가 뭐 여러 뭐 방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장에까지 이제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네. 수술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정신적인 지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
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뭐 음식이나 식이요법, 식습관 혹은 뭐 생활 습관 이런 걸로 뭐 환자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? 네, 특별히 뭐 자궁경부암 수술을 했다 그래서 네. 따로 피해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.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뭐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뭐 충분한 휴식,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나가고 뭐 식사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뭐 너무 기름진 것들이나 이제 그렇죠. 육식 위주, 네. 그다음에 뭐 이런 짠 음식 네. 이런 것들은 뭐 건강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단, 이런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뭐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아니 이거 치료법으로 수술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 예방이 정말 네.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네네, 들거든요. 맞습니다.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자궁경부암 예방법은 무엇보다 이제 주된 감염 경로가 HPV 감염이기 때문에 네. 이런 HPV 감염을 그 감염에 대한 기회를 줄여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위험도를 높일 수 있고요. 또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HPV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성관계를 할 때 좀 콘돔을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HPV 감염 위험도를 좀 낮출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데요. 이제 백신을 이용해서 네. 자궁경부암을 약 70에서 80% 정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100%가 아닌 이유는 네. 바이러스 타입이 약 1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번호는 16번과 18번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16번과 18번이 거의 한 7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백신이 지금 개발된 게 서바릭스와 가다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이제 16번과 18번에 대해서 이제 예방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의 효과가 100%는 아니고 약 70에서 80%가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 백신은 뭐 모든 여성분들이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네. 자궁이 없는 남자도 이 백신을 맞아야 네, 하는 겁니까? 남자도 이제 맞으면은 아, 그래요?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HPV 감염이 있을 때 남자에서는 뭐 음경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 질환인 뭐 성기 사마귀 이런 것들도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생기기 때문에 남자에서도 이제 접종을 한다면 이런 HPV에 의해 생기는 이런 질환들이 예방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서도 이거를 접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혹시 근데 이 백신을 성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? 네네.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. 네. 그 성경험이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백신 자체는 이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 백신이라는 거는 사실 항체가 오래 유지가 돼야겠죠. 네. 이제 항체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접종 시기가 대략 한 15에서 17세경, 네.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가 되겠죠. 고등학생 때 접종을 하면은 가장 항체가 이제 강하게 형성되는 걸로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20대나 30대에 접종을 해도 물론 고등학생 때 접종하는 것보다는 항체 형성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네. 그래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예방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군요.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사실 이 백신 부작용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. 네네네. 안전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있는데 이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. 네, 그래서 결론은 최근 그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네.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제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모든 백신이 독감 백신도 그렇지만 백신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보다 그 백신을 사용했을 때 질환을 예방한다든가 얻는 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염두를 신경을 안 쓰셔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점은 자궁경부암 백신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예방법과 다르게 반대로 이런 행동들, 이런 습관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. 뭐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까? 네, 보통 이제 자궁경부암은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네. 곳에서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이제 자궁경부암이 다른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요. 네. 그래서 개인의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. 네. 그래서 혹시 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때제때 치료를 받는다든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 경험이 무엇보다 이제 자궁경부암 유발에 많은 요인을 끼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성 경험을 갖거나 너무 다수의 파트너가 있는 것은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건전한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해서 그런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 자체를 많이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딱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네요. 병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건강을 지켜라라는 한마디가 기억에 맴도는데 사실 자궁 건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꼭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